저는 전기차를 옹호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기차에는 무슨 기술입니까? 1890년대에 만들어진 모터의 기술이 지금 무슨 혁신을 일으켰습니까? 내연기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을 무엇을 했을까요? 또 전기차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RG카를 넘어서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자율주행을 자꾸 얘기하겠는데 그 자율주행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자동차에만 들어갑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면 자전거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오토바이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요즘에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한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밀어주면서 핫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기차가 탄력을 받다가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것을 이제 캐즘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수용 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이제 브랜드에 관한 강의가 있는데요. 그곳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술 수용 주기라고 합니다. 기술 수용 주기가 있는데 처음에 혁신을 좋아하는 층이 있고요. 우리가 기술을 되게 좋아하는 얼리 어답터는 여기 정도 됩니다. 2번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이 대중화되는 이 3번을 가기 위해서 두 번의 캐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캐즘을 건너는 것을 이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의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셉의 캐즘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 캐즘을 도전한다는 게 캐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가 뭔가를 기술을 딱 개발했어요. 그래서 좋다. 근데 이걸 어떡하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고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컨셉이고 해결이라는 것은 기술인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어디서 탄생하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컨셉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항상 어떠한 요구를 받아왔냐면은 이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 기술을 발전시켜 놓으면 컨셉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임무를 맡긴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것을 갖고 시작한 사람 뭐가 없어요? 컨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술들이 이 기술의 캐즘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얼리 어답터들은 이 기술의 캐즘을 뛰어넘은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모터입니다. 모터. 전기차랑 똑같은 게 우리 실생활에 있었습니다. 없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차로 보니까 새로운 거지 차 자체는 산업혁명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내연기관보다도 먼저 발견됐던 게 모터기 때문에. 그런데 모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게 전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는 이동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동안은 배터리나 전원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전기차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그동안 봐왔던 것은 RC카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죠. 장난감에 들어갈 때 보시면은 장난감 차로 실제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태엽을 감아서 가는 차도 있지만 이 안에다가 건전지를 넣었죠. 1차 전지였던 거죠.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이렇게 뒤집어서 교환을 했죠.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전기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기술이 들어갔냐? 기술의 혁신이 있었는가? 과연 기술의 혁신이 있었는가? 전기차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으로 바꾼 거죠? 내연기관을 모터로 바꿨는데 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 이 모터 자체가 언제부터 같이 왔다고요? 내연기관이 탄생했을 때도 모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새롭단 말이죠. 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뭐가 해결이 돼서 된 거죠.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배터리 충전입니다.
충전하는 기술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는 게 몇 차라고요? 2차 전지라고요. 그러면 혁신은 어디서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2차 전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보이는 건 뭐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기차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테슬라. 네,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의 대빵이 누굽니까? 테슬라의 대표적인 인물은 일론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말실수해가지고 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되게 많고 그런 실수들이 회자된 것도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술이라고 하면서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뭐냐면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뭐가 아니고 이런 쪽이 아니고 자율주행이라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내연기관에서는 자율주행이 어렵습니까? 되죠. 그게 나는 함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들고 왔냐 그랬을 때 이 기술의 캐즘을 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거지. 무슨 의문이냐? 자율주행이라고 하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자율주행이 자동차 기술이냐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로봇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봇이 자동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건 자율주행이 있고요. 로봇이 있었습니다. 로봇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동차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혁신하는 선도하는 회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팔아먹습니까? RC카를 파는 거죠. 자동차 인간은 나는 지금도 의문이 있어요. 어떤 RC카예요? 크고 조종관이 유선으로 연결된 RC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뭘로 했던 거를 장난감을 뭐하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누굴 태운 거야? 어른을 태운 거야.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아이들 거였는데 크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어?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장난감을 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기술이 캐즘은 넘었는가? 의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대체 테슬라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봇 생산이 완성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은 다 있고요. 자율주행도 안 됩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꼭 전기차로만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다라는 거지. 그럼 자율주행 완성하는 기술은 무슨 기술이야? 반도체 기술이라고. 반도체 그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센서나 칩에 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로봇 생산하는 기술은 테슬라의 기술이냐? 테슬라에서 로봇을 생산했냐?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파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난감을 팔고 있지만 CEO가 주장하는 거는 이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술의 일치가 안 된다. 혁신의 일치가 안 되고 있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럼 컨셉은 있냐? 자, 1번 기술은 무엇인가? 기술의 캐즘은 첫 번째 자율주행이냐? 그럼 자율주행이 누구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테슬라와 전기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테슬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공정의 자동화인데 생산 공정으로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봇을 파는 것이냐? 이 로봇의 기술이 있냐? 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이죠. 이런 로봇은 현대의 기술이 샀단 말이죠. 그럼 이런 기술을 확보를 했냐? 뭐 인수를 했냐?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이거지. 그럼 이게 기술인가? 이게 기술인가? 이게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냥 넘었다 칩시다. 뭐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해서 넘었다 치면 두 번째 컨셉 뭐냐? 자, 전기차의 컨셉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친환경입니다. 뭐 무탄소 또는 저탄소겠죠. 그러면 친환경 무탄소가 테슬라밖에 없느냐? 전기차밖에 없느냐? 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 기술과 이게 맞아가느냐? 다른 얘기죠. 그러면 친환경 무탄소가 되려고 했다면은 얘는 무슨 회사가 됐어야 되냐 하면은 2차 전지 생산을 하는 회사가 됐었어야 됩니다. 컨셉과 기술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뭔가 인지 부조화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였냐면은 그럼 2차 전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테슬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충전이란 말이야. 테슬라가 다른 것에 비해서 충전이 굉장히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하고 있냐면은 주유소 대신 충전소를 많이 지어줄게, 주유소 대신 충전소를 많이 지어줄게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전소를 짓는 것이 이런 기술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컨셉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안에서 이게 캐즘을 넘었을 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전기차는 그럼 이 기술의 캐즘도 안 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컨셉의 캐즘을 넘겠다고 지랄을 하고 하야 되냐?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넘기는 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사용한다는 건 넘은 거는 확실하거든. 근데 그게 기술의 캐즘을 넘었냐는 난 의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생산량이 여기까지 왔냐? 이것은 도구마다. 어떤 도구마예요? 친환경 도구마고 환경 ESG. 이게 뭐라고 항상 주장하지만 신기루고 사기인 이 친환경 ESG에 누가 앞장서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 있고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은 실체가 없네. 그래서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을 무엇으로 본다? 실체가 없는 것을 스토리꾼. 조금 더 가면은 사기가 된다. 그럼 이제 보자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것에 친환경 ESG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보조금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테크닉이죠.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금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정치인, 대가리에 든 것 없는 정치인이 만든, 경제라고는 개뿔도 모르는 정치인이 만든 뭐야? 병신 같은 컨셉이다. 이 병신 같은 컨셉이 뭐 한다? 세금을 막 쓴 거다. 자,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가볼게요. 내연기관은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은 뭘로 판단을 합니까? 키로수로 판단합니다. 이 엔진으로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했는가를 가지고 중고차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래서 뭐 7만 킬로를 뛰었냐, 10만 킬로를 뛰었냐, 20만, 30만 이걸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거를 뭘로 봅니까? 내연기관의 내구성으로 보죠. 그러면은 전기차의 내구성은 뭡니까? 이 얘기는 합니다. 모터는 싸고 내연기관처럼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연기관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는 배터리라고.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킬로미터로 알 수 있지만 여기는 킬로미터로 알 수가 없다고. 배터리의 핵심은 뭡니까? 충전 횟수와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 충전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충전을 여름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톤 트럭이 있습니다. 여름에 하면은 6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에 하면은 30에서 40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추울 때 충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추울 때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연기관은 어때요? 추우나 더우나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한 달 유지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 타면 되네. 그러면 이 차는 뭐예요? 여름에만 타야 되는 차라고. 이 기술을 극복을 못했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냐? 그 얘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내연기관 차를 이기기 위해서 필히 갖춰야 될 게 연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료의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기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는 무엇에 의해서 왔다? 보조금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 이게 왜 기술 주기를 따를 수 없느냐? 캐즘도 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해봅시다. 전기차는 컨셉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동과 그 다음에 연료는 배터리죠. 이동과 배터리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용품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기술이 있다고. 스마트폰이고요. 또 비슷한 게 또 있죠.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의 차이가 뭐죠? 크기죠. 자, 스마트폰은 몇 인치가 안 넘죠. 보통 한 6인치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6인치보다 작은 거죠. 노트북은 보통 13에서 15, 요즘엔 17까지도 나오고 큰 건 뭐 19도 나오지만 하여튼 뭐 요 정도 사이즈인 거죠. 자,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물론 노트북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노트북 코앞까지 왔죠. 그러면은 6인치에 들어가는 것과 15인치, 17인치에 들어가는 무엇의 크기가 다를까요? 배터리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되죠. 일자형이지만 노트북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다가 쓰는 에너지를 다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폴더블 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접히니까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작아진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스마트폰의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른 기술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기술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던 거예요. 왜? 이 좁은 공간에서 자기의 용량보다 더 큰 일을 해내야 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이폰의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 일체형이었습니다. 왜 배터리 일체가 됐냐면은 휴대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얇아야 됐죠.
이 얄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를 일체시켰습니다. 일체형 배터리를 가지고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있던 핸드폰들은 다 어땠습니까? 유리형이었죠. 그래서 여유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초기의 아이폰의 배터리가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아이폰을 이 콘센트 옆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선이고 이동을 위해서 있었지만 이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선폰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전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폰이 되기가 힘드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벽에 붙어가지고 아이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이 광고를 냈었습니다. 언제까지? S5, S6까지 갈 때까지 무엇을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이폰은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벽에 붙어서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네는 우리는 배터리를 하나 더 주지, 여러 개 챙겨서 가면은 딸깍딸깍 바꿔가면서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극복을 해내는 거죠. 무엇이 극복해줍니까? 이 보조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 보조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 캐즘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넘었죠. 그거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서 아이폰의 성장이 급격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삼성이 S2에서 아이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술도 기술이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보조 배터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산 폰을 쓰는 이유, 삼성 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보조 배터리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스마트폰이라는 이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여기 액세서리도 있고요. 버즈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케이스,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두고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하나씩 얽혀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 이 생태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갖춰지면 이 시장은 캐즘을 넘어서 메인 시장까지, 주류 시장까지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즘을 넘어서 대중화가 되려면 무엇이 완성이 돼야 됩니까? 홀 프로덕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이것이 완성이 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죽는 거지. 자, 전기차를 봅시다. 전기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충전소입니다. 자,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 충전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주유소.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정비소.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전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에 해당되는 게 충전소고 타이어도 있겠죠. 전용 타이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비소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소도 필요하고, 항상 AS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튜닝은 뭐 똑같은 시장이니까. 자, 충전소만 봐도 이 충전소는 이 주유소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유하는데 아무리 많이 걸려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자, 충전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보통 10에서 15분을 뭐라 그럽니까? 고속 충전이라고 하고,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30분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냥 일반 충전하면은 4시간에 5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대 주유하는 시간에 이거를 버텨야 된다는 이 효율성, 이거는 지금 이걸 견뎌내는 난 이 전기차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도 그렇습니다. 타이어도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죠. 기존 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소음이 안 들리니까 백색 소음을 내는 타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정비소도 내연기관에서 하던 정비소가 전기차 정비를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배터리에 대한 정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엔진 정비와 여기 정비는 엔진인데 여기 정비는 배터리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차장의 문제는 뭐예요? 무게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타워형 주차장이 이런 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무거워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타워나 기계식 주차장이 불가능하고, 또 주차장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충전소가 또 같이 있어야 돼, 대부분이. 그러니까 뭘 떨어뜨려요? 사회적 효율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왔던 게 왜 그래? 이놈의 도구만 이 효율성은, 이 전기차가 무엇과 똑같아지냐면, 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우리 사회에 주차장에서 효율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게 뭡니까? 이 전기차를 빼고 주차장
주차장이 딱 있는데 주차장에서 효율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뭐냐? 장애인 주차. 근데 왜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은 이거를 쓰게끔 하는 사회적 배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애인도 아닌데 이 전기차는 어떻게 돼요? 장애인급의 사회 배려를 받는다는 거지. 왜? 충전소 앞에다 대면 어떻게 돼? 충전소 앞에 주차가 모자라서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서 충전소 앞에다가 내연기관이 되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때려 맞듯이. 이런 데 오면은 벌금은 둘째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받아야 되냐 이거지. 이거랑 똑같은 게 또 뭐 있습니까? 임산부 주차장. 어르신, 여성 전용 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 사람까지도 간다고. 여기 뭐야?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이 충전소라는 거지. 충전소의 문제는 또 뭐야? 그냥 충전만 늦어? 아니 없어요. 젠더에 문제가 있다고. 정평등이 아니라 B타입. 꽂는 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고. 우리가 핸드폰이 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C타입으로 모든 충전 타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대차를 사는 거랑 테슬라를 사는 거랑 뭐 다른 회사 차를 사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자, 응답하라 194를 보면 시티폰을 샀다가 망하는 성동일 씨가 나오죠. 시티폰은 왜 망했을까요?가 핵심입니다. 시티폰이 뭐였냐면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이 공중전화 근처에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 이게 시티폰입니다. 어디에서 가능해요? 도시에 공중전화가 많기 때문에 시티폰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게 시티폰이 왜 망했습니까? 이게 뭐와 뭐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호출기와 핸드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배터리도 적고 이거에 비해서 배터리도 적고 싸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그래서 시티폰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망했냐? 핸드폰이 이 시티폰의 약점을 같이 극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티폰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도 배터리라고. 그리고 단점이 뭐야? 공중전화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핸드폰이 뭐 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해버리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출기는 어떻습니까? 이 시티폰에 비해서 수신이 가능한 거죠. 이건 수신도 못하고 걸기만 하는데 공중전화 옆에 있어야 되니까 공중전화 가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있고요. 내연이 있고. 그러면서 이 전기차를 대항할 수 있는 내연기관이 뭐가 나왔습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왔습니다. 자, 전기차는 뭡니까? 이 하이브리드와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이 하이브리드는 뭐랑 똑같아요? 내연기관과 똑같은 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갑니까? 배터리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이렇게 나뉜 겁니다. 기존에 있는 폴 프로덕트를 그대로 있으면서 뭐만 더 합니까?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감시키고 공정감시키고 저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혼자 넣는 것보다 이거 넣는 것이 연료를 아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남은 연료가 에너지가 이 배터리를 채우는 식으로 가는 게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이 차를 위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요. 이 사회적 비용을 누가 하댔습니까? 보조금이 됐던 거고 정부가 한 거고 병신 같은 정치인이 한 거고 이거가 다 뭡니까? 세금이. 여기 세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뭐 합니까? 이게 비싸요. 이거보다 비싸지만 어떤 효과가 있어서 때문에 이걸 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쓰고 싸게 살 건지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걸로 살 건지 결정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비싸고 뭐 없이 살 수가 없어? 보조금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조금이 처음에는 지급됐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싸게 나오죠. 테슬라가 이제 싸게 나온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무엇이 혁신이 돼가지고 싸게 나오는 거예요? 재고의 혁신. 무엇이 어떤 캐즘을 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유튜브나 방송들 보면은 찬양하기 바쁘단 말이야. 나는 이쪽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업체들. 있지 않을까라는 소소한 의심을 하면서 즐겁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즐거우셨다면은 저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인 것은 삼성에 옴니아가 있었고 애플에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왜 옴니아는 실패하고 아이폰은 성공했냐? 이 옴니아는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컨셉 해결이 안 됐어요.
무엇은 갖고 있었습니까? 터치 기술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컨셉이 완성이 안 되니까 요 캐즘은 넘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캐즘을 넘지 못해서 사라졌죠.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은 무엇을 갖췄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인 시장을 언제 다 갖췄습니까? 아이팟 5세대에서 갖춘 겁니다. 뭐만 더해진 거예요? 핸드폰이 뭘 대신했습니까? 와이파이를 대신하면서 아이폰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이팟이 컨셉이 다 잡힌 상태에서 핸드폰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배터리가 항상 문제였던 겁니다. 왜? 집에서는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했다 쓰고 충전했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배터리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 배터리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 아이폰에게는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갖춰진 컨셉이 열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캐즘을 금방 넘은 겁니다. 여기에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앱 기술이 있었죠. 앱 환경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기술을 넘고 나니까 바로 컨셉의 캐즘까지 넘은 겁니다. 삼성이 넘지 못한 캐즘을 아이팟은 이미 컨셉화하면서 넘었죠. 저는 전기차를 옹호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기차에는 무슨 기술입니까? 1890년대에 만들어진 모터의 기술이 지금 무슨 혁신을 일으켰습니까? 내연기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을 무엇을 했을까요? 또 전기차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RC카를 넘어서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자율주행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자율주행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자동차에만 들어갑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면 자전거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오토바이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내연기관은 안 될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택배 같은 경우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1톤을 다 전기차로 하랍니다. 뭘 위해서요? 고구마를 위해서. 누가? 정부가. 누구랑? 심히 의심이 되는 거죠. 기술을 어떻게 보급시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기술들은 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기술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테슬라라는 큰 기업에 밀어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입니다. 지금 서울에 27만 대가 필요한데 현대와 기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는 10만 대도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감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감 장치를 만드는 것도 대기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난립해 있는 조금만한 기업들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될 거다, 뭐 친환경이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불편해질 것을 얼마큼 감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공해가 없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